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드디어 여름이 온 듯합니다. 이런 날일수록 야드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과거보다 일감이 많이 줄어 주말에 근무하는 인원은 거의 없다지만 그래도 몇몇 분들은 업무를 하고 있을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폭풍이 오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지 않는 이상 조선소에서의 작업은 계속됩니다. 오늘 얘기해볼 업체는 조선업 관련 피팅 업체입니다. 피팅 업체라고 보면 뭔가 와닿지 않기 때문에 파이프 업체라고도 보셔도 무방합니다. 즉 배관 업체라는 것이죠. 오늘 살펴볼 업체는 성광밴드와 태광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3개월 동안의 그래프를 보면 두 업체는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총도 거의 비슷하고 연 매출 규모도 1,600억 원에서 2,000억 원 사이로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두 회사 모두 5월에 IR을 했습니다. 잘 돌아가지 않는 회사일수록 IR을 꺼리는데 증권사를 불러 IR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전망이 어떠한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성광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광밴드는 파이프 제조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엘보우, 티, 리듀서와 같은 파이프를 제조합니다. 이렇게 굴곡진 파이프를 제조한다는 것은 상당한 기술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파이프 부분에는 부하가 계속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쉽게 마모되고 이를 견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파이프 사업에서 살아남았다는 것만 해도 성광밴드와 태광 모두 좋은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적이 좀 부진하긴 하지만요. 그런데 수주 상황을 보면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수주 현황을 보시면 지난해 1분기에 비해 대부분의 수주 현황이 급격하게 악화됐습니다. 여러 리포트에는 하반기 조선업 호황이 가팔라지면서 수주가 더 좋아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성광밴드가 살아남기 위해선 조선해양 분야보다 석유화학 분야가 회복해야 합니다. 즉 유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80달러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석유화학 업체들은 설비를 늘릴 것이고 그때쯤 돼야 성광밴드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조선업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급격하게 성광밴드가 좋은 시기를 볼 수는 없다는 말이죠. 대신증권도 이를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리포트는 해양 플랜트 물량이 많아져 성광밴드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크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접근이 아닙니다. 조선해양 분야는 그다지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죠. 이에 비해 대신증권 리포트는 미국 셰일가스 수출을 위한 LNG 터미널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서 본격적인 LNG 터미널 확대 기조가 발생한다면 이에 성광밴드는 충분한 파이프를 납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국내 수주 현황보다 북미 수주 현황을 살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성광밴드의 IR 자료에서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2015년부터 성광밴드의 주 매출 지역은 북아메리카입니다. 즉 조선업을 통해 수주한 물량보다 해외 플랜트 설비가 증설됨에 따라 파이프 공급량이 증가해 실적이 좋아진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북미의 수출 물량이 증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지역 매출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전체적인 물량이 줄어들어 아시아의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 2011년 고유가 시대처럼 중동에서 유전 개발이 활발해진다면 성광밴드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태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태광이 하는 사업도 성광밴드와 완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관이음 세류, 즉 엘보우나 티, 리듀서와 같은 파이프를 제조하는 사업을 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태광은 2차 전지용 기자재 사업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말 태광은 HYTC를 인수해 2차 전지 관련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HYTC가 맡는 역할은 2차 전지용 장비 모듈, 초정밀 부품 등 정밀 가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태광과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엄청난 실적이 나오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이 고객사라는 점이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태광의 사업 현황도 성광밴드와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성광밴드는 북미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면 태광은 중동 지역을 공략해왔습니다. 유가가 높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까지 꾸준히 중동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 태광도 유가와 함께 가는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파이프 업체의 특성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판매 시기, 수주 시기가 나름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조선사 같은 경우는 대규모 수주를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실적이 2년 후에 나타났지만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수주를 많이 하면 할수록 빠르게 실적 개선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는 메리츠증권의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리포트는 올해 태광이 수주액 2,145억 원, 2022년 2,312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라이벌 업체보다 해외 플랜트 사업 수주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하반기에 수주가 늘어 매출도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중동의 설비 확장이 발생해야 이 같은 예측이 맞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회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관이음 관련 파이프에서는 두 회사가 독보적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은 성광밴드가 소폭 앞서왔습니다. 다만 총 실적에는 어떤 지역에서 플랜트 설비가 확장되느냐에 따라 두 회사의 실적은 크게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미 지역의 플랜트가 활성화된다면 성광밴드의 실적이 크게 상승할 것이고 중동 지역의 플랜트가 활성화된다면 태광의 실적이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 조선 3사들이 많은 해양 플랜트를 수주하게 된다면 두 회사 모두 실적이 일부는 개선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광밴드와 태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국 두 회사가 가장 크게 영향받는 것은 유가입니다. 유가가 $80 이상으로 상승하고 전 세계에서 해양 플랜트 건조, LNG 플랜트 개발, 유전 개발 등이 가속화된다면 수혜를 입을 회사입니다. 두 회사 중에 어느 한 회사만 잘 될 리는 없습니다. 두 회사 모두 거의 동일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차별점이라면 태광이 2차전지 관련 기자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외에는 완전히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